안녕하세요. EBS 연기 모든 작품 총정리의 국어 강사 함윤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바로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윤은길의 작품입니다. 먼저 주제는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이다. 계속해서요, 제가 1970년대 산업화랑 관련된 그런 작품들에서 산업화의 문제는 소외의 문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맞죠? 그리고 이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치? 연대 또는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해제는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 줄거리 볼게요. 고생 끝에 집을 장만한 나는, 그럼 내가 집을 장만하긴 했지만 고생 끝에 장만했어요. 역시나 나도 어떤 사람이야? 그치? 뭐 부유하거나 또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소시민이다 라고 보면 돼요. 문간방에 새를 놓습니다. 어느 날 임신한 아내와 어린 남매를 거느린 권씨라는 또 새로운 인물이 이사로 옵니다. 중심 인물들은 나와 또 권씨고요. 권씨가 중심 인물이니까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권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위 주동자였던 이유로 감옥을 다녀온 뒤 데모를 했다라는 거죠. 맞지? 경찰의 감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과자니까 회사도 힘들고요. 회사 취업도 좀 힘들고 소위 빨간 줄 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궁핍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살림에서 자신의 구두만을 꼭 소중하고 깨끗하게 닦는 버릇이 있어요. 그럼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람은 누굴까? 그렇지? 바로 권씨를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바로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라는 인물은 오선생이에요. 선생이에요. 중산층이고요.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배려를 해요. 누구에 대해서? 권씨에 대해서. 왜냐면 좀 계산적인, 권씨가 저 돈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절을 해요. 왜? 당장 나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죠. 그리고 권기용씨, 곧 권씨는 어떤 인물이냐? 몰락한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당시에 대학생이라는 얘기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출산비 문제와 그리고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권씨가 가출을 하게 되죠. 중심인물 권씨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권씨의 이상과 현실이다. 우선 이상은 안동권씨예요. 세도가잖아. 그렇지? 안동권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자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안씨에게 주어진 현실은 실제로는 전과자, 그리고 실직 후 취업도 안 되고 막노동판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겨진 아홉 켤레의 구두는 권기용씨의 자존심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출제 포인트 볼게요. 1인칭 시점에 대한 이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작중 상황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가출하기 전에 권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라는 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고요. 그리고 천상을 쉽게 수긍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마지막 자존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의 심리가 반영된 표현이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보도록 할게요. 개수장막, 지금 권씨가 강도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권씨를 안심시켜주고 있어. 혹시 아세요?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있을지 하니까 거기는 개수장막! 그따위 이유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내가 권씨의 부탁을 외면한 사실, 이런 게 드러나겠지?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어났으나 나는 이 강도가 권씨라고 알아요. 되게 어설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누구에 대한 배려야? 권씨에 대한 배려죠.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부주의하게도 그는 치칼을 들고 왔던 자기의 본분, 곧 강도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엉겹결에 문간방이 원래 권씨 방이잖아. 글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권씨요라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끝까지 강도가 권씨라는 걸 나는 모른 척 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권씨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고 그는 한마디 하면서 걸어요.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이 부분이 뭐를 뜻한다고? 강도시 드러난 뒤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권씨의 자존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얘기했어요. 1번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작품 액자식 구성 아니잖아요. 두 번째, 역순행적 시간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역순행적 시간 구성,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3번, 이야기 안에 있는 서술자, 이야기 속의 서술자 또는 작품 속의 서술자는 몇 인칭이라고 했었죠? 1인칭이잖아요. 1인칭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사건을 전달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서의 오키라는 인물, 나 어린아이죠? 그리고 또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든지 봄봄이라는 작품에서 어리숙한 인물인 서술자인 나가 나타나요. 그런 인물들, 나이가 어리다던가 아니면 어리숙한 그런 인물들을 믿을 수가 없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할 수 있는데 이 작품 속의 서술자는 뭐야? 그렇죠, 학교 선생인데요? 신빙성 있죠?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는 3인칭이고 모든 걸 알고 있대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작품에는 1인칭이죠. 넘어갈게요.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기억은 혹시 아십니까? 누가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지. 강도를, 권씨를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려는 마음이다. 가능하죠? 그리고 구두를 보고 싶다. 권씨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레베르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렇죠. 마지막 자존심 가능하겠지? 그리고 리을은 아내에게 강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내가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보다는 결국 누구에 대한 배려라고요? 그렇죠. 권씨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미음, 내가 권씨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것을 알게 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드러난 것이다. 예,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죠. 왜? 권씨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1970년대의 산업화로 인한 소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가 아주 지금 활성화되거나 그리고 좀 언론에서 계속 나왔다시피 지금도 되게 살기 힘든 그런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맞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습 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 작품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데 1970년대의 작품은 굉장히 좀 중요한 또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알려주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잘 보시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